보감. YTN 라디오 생생경제 명품 코너입니다. 조변보감 로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은 변호사란 직업은 코로나19의 여파를 받나요? 지금 많이 받고 있죠. 우선 법원이 지금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형사만 하나요? 급하게 구속 같은 경우만 하고 그런 있고 것만. 그 재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네요. 3월은 지금 거의 법정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죠. 그리고 저희들은 고객과 만나서 뭐 상담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요즘 좀 조심스러워서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소송까지 갔으면 그 사안이 얼마나 예민하고 어려운 사안이겠어요. 근데 뭐 SNS로 하든지 메신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만나서 서로 울고 웃고 해야 들리는 건데. 예. 그러고 보면 제가 코로나19는 제일 너무 송구하게도 방송은 와서 해야 되니까 저만 너무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아 또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대신 저는 또 열심히 여러분들께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방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재택근무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재택근무는 뉴요커나 소호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왜 재택근무 잘 안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우리도 느끼는 것이 이 재택근무를 하려면 IT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재택근무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우선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미국은 아주 성과 위주의 그 돌아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일 조금 못하면 you fire 시키잖아요. 성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공 서열제도 있고 이게 어떤 성과 플러스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 이렇게 살을 부비면서 그렇게 회사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문화, 그다음에 성과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내가 일단 회사에 나가서 상사 눈에 보여야만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본인 마음도 편안해지고 제가 부하 직원을 봐야 예. 마음이 편안해져요. 얘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렇죠. 그리고 상사 입장에서도 네가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 못지않게 그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이 과정에서 이게 조직이 흘러가는 거지 숙제만 따박따박 낼 바에는 아하. 그게 조직이냐. 이런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IT 기술은 발달했지만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용의 형태도 프리랜서나 이런 계약직보다는 호봉제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호봉제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회사 나오면 내년에 그냥 올려주는 게 봉급을 올려주는 게 호봉제잖아요. 근데 회사를 안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고용 형태의 문제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 그리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업 문화 때문에 IT 인프라가 최고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진짜 본의 아니게 하게 됐어요. 뭐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예상되세요? 어떤 문제점 생길까요? 제가 그래서 언론들 좀 많이 봤는데 네. 의외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많은 맞아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가서 뭐 근처에서 그 보기 싫은 직장 동료도 안 봐도 되고 일만 쭉쭉 하면 될 텐데 왜 그럴까? 그게 이제 결국은 과연 내가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혹시라도 내가 집에서 노는 것으로 평가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다는 건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 그래서 보면 그 브루스 데이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트위터 부사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재택근무에 대한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택근무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유연 근로라고 하거든요. 유연한 근로인데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WHO가 아예 그 분석한 게 있대요. 사무실 근무보다 재택근무의 스트레스 레벨이 더 높다는 거죠. 왜냐? 상사가 너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길 것 같다고 보고 걱정에 빠지고 불행해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재택 근로 근무 시간이 주당 70시간에 달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회사에 같이 있으면 뭔가 피드백이 늦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렇게 카톡으로 날렸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답을 못하면 내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줄까봐 네. 더 빨리 긴장하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 재택근무를 하던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회사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죠. 당신은 집에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오히려 피드백이 더 빨라? 근데 피드백이 더 빠른 것은 그만큼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같이 모여 있을 땐 조금 늦어도 무슨 다른 일 하나 보다 하는데 집에서 했는데 답이 없어? 이거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메신저라든가 카톡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상사가 한 5명에게 지시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만약에 네. 한 명이 없어. 그러면은 상사도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다른 4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회사 나가는 게 더 편해. 그래서 또 기사를 봤더니 그 SK그룹이 보면 재택근무를 선제적으로 빨리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한번 앙케이트를 해봤대요. SK 그 임직원들한테 이제 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면 계속 재택근무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냐. No. 그냥 나가는 게 편해요. 맞아요. 이게 참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저는 근로자잖아요. 예. 근로자의 이제 아이 둘 엄마니까 저보고 재택근무하라면 전 진짜 울 거예요. 아니 지금은 친정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고 저는 이제 일하러 간다는 그 명분으로 그 일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집에 있으면서 아무 일을 한다 해도 집에 있는데 저 엄마가 나이 든 엄마가 하는 거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못해요.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직원이 외국 직원하고 이렇게 화상회의하는 결과를 한번 올린 걸 제가 클립 본 적이 있는데, 네. 외국의 직원인데 그 창 뒤쪽에 막 산이 보이고 막 그렇더래요. 자기 공간이 있고. 그러면 재택근무도 의미가 있지.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뭐 집도 값도 아파트잖아요.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일의 공간과 휴식의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섞여가지고 오히려 더 피곤한 거예요. 맞아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SNS 보면은 이제 제 또래 근로자들이 그 재택근무하는 거 보면 절대 하지 않겠다. 제발 회사 가고 싶다. 예.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예.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 문화,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재택근무의 좋은 점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나한테 맞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업 형태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디지털 노마드라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네. 노마드라는 게 유목민인데, 그러니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차이는 농경민족은 이 성을 쌓았고 유목민족은 그냥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농경민족에 정착된 것보다는 안정된 직업을 계속 우리가 평생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일을 할 뿐이지 어느 직장에 매여 있고 어느 특정한 직장의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것은 이제는 많이 퇴색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무실도 보면 한 2년 전부터 뭐 맨날 얘기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그 얘기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든 외부에서 하든 자체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다 이제 뭐 유명한 외국 회사의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땡겨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막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상담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요. 상담을 우리 생각에는 의뢰인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되게 힘든 얘기예요. 힘들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정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치스러울 뿐에 본인을 밝히지 않고 전화로 한다든가 또는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그냥 화상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화상 그 전화 서비스를 써봤는데 편해요. 그래요. 네, 편하고 또 자료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주고받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에는 소위 컨택트의 반대말로 언택트 요즘 그러잖아요. 이 접촉하지 않는 어찌 보면은 가장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고 또 대면을 해야 될 것 같은 법률 서비스에도 이제 언택트 바람이
불게 될 것 같고 그건 사실 예전부터 그런 걸 또 선호하는 의뢰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선호하기도 하고 기술도 발전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기가 없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딱 그 변곡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산업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근무 형태가 적합한 분야가 있는 것처럼 지금 상담 얘기도 하셨지만 잘 맞는 근로자 리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만나러 가려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게 피곤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맞고 어떤 사람은 그런 형식적인 거 중요하지 않고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또 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산업에 대한 산업 자체의 구분도 있겠지만은 같은 산업 내에서도 부서마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부서에 있어도 직원마다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근로자 못지않게 리더들의 스트레스가 큰 맞아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카톡에서 못 쓰면은 맞아요. 쪼잔한 사람으로 찍힐 것 맞아요. 같고 그렇다고 내 투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되 정확하게 결과물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은 맨날 같이 붙어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지적하고 지나가면서 야 갖고 와봐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데일리 단위로 오늘 할 일이 뭔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 결과물을 받고 하는 이런 성과 관리 시스템을 원래부터 잘 하던 사람들은 되게 이게 익숙한 거고 직접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박 과장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좀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약간 주먹구구식의 직원들 업무 관리 시스템을 이제는 좀 개량화하고 체계화하는 데일리로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개량화하고 체계화 시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그 리더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리더가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을 다룰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은 제가 언젠가 책에서 봤는데 리더는 일을 잘 쪼개주는 사람이다.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리더들은 일머리를 잡을 줄 알거든요. 우리가 일머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마라톤 42.195를 달리는데 그냥 달려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5km씩 끊어가지고 이 5km, 그 다음 5km, 그 다음 5km는 어떻게 간다라고 하게 해서 이렇게 뭔가 끊어주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일을 하기 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좋은 말로 네가 알아서 해. 예전에는 그랬다 그러면 요즘 같은 이런 바쁜 시대에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좀 똑똑해지고 부지런해지면서 정확하게 어떤 일머리를 잡아줄 줄 아는 구체적인 일은 부하가 하지만 일머리를 잡아줄 줄 아는 그 능력. 그럼 거기서 사실은 부하들이 볼 때 리더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박 부장님은 입만 살았지 실제 일머리를 못 잡는구나. 김 부장님은 상당히 스마트하게 일머리를 잡네.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리더는 리더대로 그 사람의 업무의 스킬, 업무의 능력이 민낯이 드러나고 그렇겠네요. 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민낯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최악은 너무 조급한 스타일이에요. 메신저 보내놓고 그거는 굳이 비유를 들면 예전에 주식 투자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식을 샀어. 언제 그러면 오를까 계속 봐. 10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절대 장기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리더분들은 내가 직원들을 리딩하는 스타일이 좀 너무 조급했구나. 그리고 이것을 뭔가 측정화할 수 있는 걸 내가 전혀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이번 위기에서 나의 경영 스타일을 바꾸고 우리 회사의 업무 스타일을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각 직원들의 스타일. 뭔가 자유를 줬을 때 김 대리는 어떻게 일을 하지? 박 대리는 일을 하지? 막 쪼오진 말고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평가에 다음에 평상시가 되었을 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뭘 명심해야 돼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조급할 수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완벽하게 해서 낼 것도 아니야. 일단 내고 보자. 내가 일한 거 보여줘야 되니까 이럴 수도 있고. 대나무에 매듭이 있잖아요. 매듭. 그 대나무는 중간중간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속은 비어 있지만 탄탄하다고 하는데 계속 집에 있으면 그 매듭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전업 작가가 딱 되고 이렇게 기자였다가 전업 작가가 된 다음에 집에 있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독서실에 가서 아침 9시부터 글을 쓰고
9시부터 9시 50분까지 글을 쓰고 10분 쉬고 아하. 또 50분 하고 이렇게 뭔가 리듬을 맺는데 집에서 혼자 계실 때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 거냐 그리고 내가 내일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먼저 노티스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성과를 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위에서 바라볼 때 저 친구는 참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리더십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셀프 리더십. 누구를 이끄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셀프 리더십이고 그걸 맨날 강조한 게 피터 드로커인데요. 이번에 한번 셀프 리더십을 정말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그렇네요. 있겠네요. 저는 변호사님이 체계적으로 일하는구나 여기에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쟤는 결과물을 내놓는구나 이런 평가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리더가 쟤는 참 체계적으로 일하는구나라는 판단을 받게끔 내가 일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하면 재택근무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세계적으로 지금 각 나라의 코로나 대응에서 의료 수준 내지는 그 대책 수준에 막 드러나잖아요. 이게 위기라는 게 어떤 민낯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재택근무나 이런 비상 상황에서 리더의 민낯, 직원들의 민낯이 드러난다. 오히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그런 셀프 리더십을 네.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전 재택근무 안 해서 좋다니까요. 제 민낯 안 드러나잖아요. 다행이에요. 예. 네,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관련된 여러 가지 지혜를 조우성 대표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건강하게 보내시고 2주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